안녕하세요. 하이투증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성입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는 좀 좋은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일단은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올 한 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과연 언제쯤 경기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언제쯤 경기의 저점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오히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올해 상저하고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특히 이제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경기 모멘텀 자체가 사실은 살아나거나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한눈으로 보는 뭐 23년 경기 모멘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제목은 있지만 결국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언제쯤 살아날 거냐, 바닥을 통과할 거냐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에 있듯이 한눈에 보는 뭐 경기 모멘텀 제가 화면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말 2분기 초에 조금 글로벌 경기 모멘텀 또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강화될 여지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지 경기를 지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물가와 금리와 관련된 사이클일 텐데요. 최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는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게 시장이 원하는 또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는 정도의 수준, 뭐 그게 2%까지 때려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최소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종료가 되는 어떠한 그러한 시점까지 내리는 부분 자체는 아마 1분기 말 2분기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미국 물가와 금리 모멘텀 자체가 강화되는 시기를 1분기 말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해 말 겨울철 뭐 이렇게 지나면서 뭐 유럽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유럽이 날씨 자체가 워낙 지금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자체가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 경기 자체는 좀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어떻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지라는 부분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 또 겨울철 날씨라는 게 또 언제 또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월 말 2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일단 겨울은 결국은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떨어져 있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것은 유럽 쪽의 경기 모멘텀을 상당히 뒷받침하는 힘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 이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 유행세,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깜깜이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확히 중국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좀 경기 정상화 의지를 감안했을 때는 춘제 이후에 중국의 경기 정상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자체도 저점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올 4월에서 한 5월 정도에는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글로벌 경기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불확실성 자체가 완화가 되는 시기는 1분기 말에서 결국 2분기 초가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연초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좋은 스타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만약 그 저희의 생각 또는 전망 자체가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글로벌 증시 자체는 상반기 자체에 상당히 좀 상승 탄력 자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높은 게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언제 중단할 거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5.5%의 어떤 상단을 얘기하는 쪽도 있고 또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종료를 얘기하는 쪽도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될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과거 사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에서 정책 금리 차를 뺀 거, 이미 역전이 된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역전폭 자체가 과거에 보게 되면 한 150bp 정도 역전폭이 이제 벌어졌을 때 항상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를 해온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미국의 정책 금리 자체가 결국은 뭐 5%까지 갔을 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한 3.5% 정도 되니까 결국 한 150bp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결국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둔화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미국 물가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미국의 물가의 어떤 둔화 속도 자체를 그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을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뭐 유가가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차지한 비중은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지난해 초부터 미국 물가가 급속히 올랐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유가가 결국 한 70불대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상당히 급락을 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저효과를 포함해서 유가가 상당한 부분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결국 미국의 물가의 하락 속도 자체를 상당히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용시장, 뭐 고용시장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여전히 좀 탄탄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난 이제 6일날 발표된 12월 미국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면서 그나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확산이 된 부분들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연준이 뭐 원하는 대로 조금은 고용시장 자체가 좀 둔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고용시장, 뭐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되겠죠. 일자리 자체가 둔화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조금 뭐 시간은 조금 뭐 1, 2개월 차는 있긴 하겠지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 자체는 일단 미국의 건설 경기 자체가 워낙 지금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택 경기가 당연히 급락을 하면 건설 쪽에서의 일자리 자체는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법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IT 쪽의 해고라든지 또 금융 부분에서도 사실은 해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미국의 일자리 수 상당히 완만하게 결국은 지금의 흐름보다는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연준이 원하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 압력,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 오는 임금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물가 하락이라는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임금 상승률과 더불어서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 가격, 특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임대료 상승 부분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 또 임대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대 대도시 4개월 연속, 그러니까 10월까지 지표이긴 하지만 4개월 연속 전월비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 지수도 전월비에서 보면 상당히 둔화, 거의 이제는 뭐 보합권, 뭐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분기 이쪽에서 주택 쪽, 특히 이제 임대료 쪽에서의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미국의 서비스 물가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미 연준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조금 뭐 관련해서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 자체가 18년, 19년에 있었던 그 이제 보험성 금리나 영어로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고 나왔냐면 참 기억을 하시긴지 모르겠지만 2018년 이제 뭐 미중 갈등 뭐 이러한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IB들이나 이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아우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까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미국의 정책 금리는 2.5%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8년 12월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 19년에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거냐라는 그 점도표상의 수치를 보면 2.9%.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점도표상으로 이제 찍어놓은 상황들이죠. 근데 실제로 그럼 금리가 얼마가 됐느냐? 19년 말에 보니까 1.75로 금리를 한 75bp 이제 인하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앞서 이제 미국 물가 압력도 그렇지만 지난 12월에 우리가 점도표상에 올해 금리 자체가 한 5.1%갈 거다라는 게 미 연준의 이제 기본적인 컨센서스였는데, 과연 이렇게 갈지라는 부분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물가 압력 이러한 것들이 뭐 2%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반기에 상당히 빠른 속도의 둔화가 온다라고 하면 결국 뭐 금리 인상 종료뿐만 아니라 연말 가서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이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은 뭐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점도표의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상당히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상반기에 조금은 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그 시발점이 아마 물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그 연준이 이제는 조금 뭐 물가도 물가지만 경기 자체를 이제 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고 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리만 사태도 겪고는 했지만 부동산 경기 자체가 여기서 더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 시장에 상당히 그 특히 이제 부실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물가도 물가지만 금리 또 신용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미국 경기를 대표하는 지금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50선을 하회하는 위축 국면으로 이제 3개월 연속 갔고, 또 최근에는 그 서비스업 지수마저도 50선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미 연준이 이제는 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어서 뭐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결국 그 3분기 금리 인상 3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라는 부분 자체에 힘을 얹어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결국 1분기 말 2분기 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자금 흐름 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최근 아시겠지만 달러가 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점을 지난 이후 상당히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 달러 자체가 결국은 떨어진다라는 의미. 반면에 이제 유로화 가치는 이제 올라가죠. 거기에 이제 이머징 쪽에서의 신용 위험을 보는 JP모간 EMBI 스프레드 자체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달러의 흐름, 그것이 1분기 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더 뚜렷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의 약세폭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은 결국 위험자산 쪽으로의 자금 흐름 자체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도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좀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BOJ의 그 YCC 정책이라고 하죠. 수익률 제어 곡선 자체가 상당히 예상 밖으로 빨리 이제 변경이 되면서 엔화 가치가 상당히 급등을 했던 것도 달러의 약세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이 BOJ의 어떤 좀 매파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더 1분기 말 2분기 초에 강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 지금 구로다 총재가 이제 퇴임, 또 뭐 연장을 할지는 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퇴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됐을 때 BOJ 일본은행의 지금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엔달러 환율 자체가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 거꾸로 얘기해서는 달러 자체가 더 약세가 간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금의 흐름 자체가
미국 우선 또 달러 우선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위험 자산 또는 비달러 자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글로벌 경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이제 유럽 쪽 상황들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좀 패자 비슷하게 좀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천연가스 자체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럽 뭐 다행스러운 거죠. 이제 물가라든지 또 심리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재고 상황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겨울철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 를 보게 되면 과거 5년치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금 재고량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본다면 올 겨울 우려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 자체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희박해지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최근에 연초부터 유럽의 증시라든지 또 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 또 전력 가격이 뭐 급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때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350유로 메가와트 아워당 350유로였던 것이 지금은 뭐 60유로대로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떨어진 부분들이죠. 결국 이 부분의 효과 자체가 앞으로 유럽의 물가를 떨어뜨리고 또 유로화 가치를 올리고 또 심리 자체를 상당히 반등시키는 요인으로 사실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연초 글로벌 증시라든지 경기의 어떠한 상승을 좀 견인하는 1차적인 어떤 심 자체는 유로 쪽에서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1분기 말 2분기 초 유럽의 어떤 경기 반등 모멘텀을 더 강하게 예상되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2월 정도 겨울이 완전히 지나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고 그것이 소비 심리 자체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유럽 쪽의 상황들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올 상반기에 좀 주된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상황 뭐 여전히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깜깜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 지표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 CDS라든지 또 중국의 위험을 포효되는 그 하일드,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들의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상당 부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채권 가격가는 지금 정크펀드에 가까운 이 하일드 달러 채권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이 좀 극심한 어떤 혼란에서 사실은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제 경제 활동이 결국은 이제 정상화되느냐라는 이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일간 경제 활동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뭐 하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업데이트를 하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의미한 부분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 활동이란 부분 자체가 춘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은 대유행이 정점을 좀 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또 춘제를 전후해서 중국이 각종 부양 정책, 그것이 아마 정책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또 재정 쪽에서의 각종 뭐 특별 채권을 발행한 인프라 투자 확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기 정상화를 상당히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뭐 앞으로 하반기 그림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상반기 쪽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보복 소비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증시 또 우리나라 경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국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게 이 하이테크와 관련된 규제 자체가 최근에 보면 좀 완화되는 어떤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살아나야 뭐 중국도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공동부유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짓눌렀던 이 하이테크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완화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중국 경기 모멘텀 강화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뭐 아직 그 정책적인 어떤 조치들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지금 그 비제조,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되겠죠. 서비스 부분의 어떠한 그
생산 활동이 너무 위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 시장에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단기 지금 그 금리 하루짜리 그 금리를 보게 되면 거의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완화적인 어떤 그 유동성을 풀고 이제 완화적인 조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양 조치 자체는 춘제를 전후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도 결국 1분기 말 2분기 초에 상당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올 지난해는 사실 거의 2%대 상당히 중국은 결국 이제 경기 침체를 갔던 부분들이고 그 흐름 자체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V자 반등 비슷하게 상반기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쪽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글로벌 쪽에서의 경기 여전히 둔화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 있지만 저희가 저점과 관련된 경기 모멘텀 자체가 나오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말 2분기 초에 상당히 좀 몰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국내 쪽도 좀 살펴보게 되면 조금 국내 쪽은 좀 호황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국내도 약간은 좀 1분기에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일단 그 국내 무역 수지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는 상당히 이제 개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 그것은 이제 기업들의 마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내 IT라든지 또 중국과 관련된 쪽의 경기 모멘텀 자체도 말씀드린 중국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결국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은 국내 금융시장이나 경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금 가격 자체가 하락이 계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국내도 금리를 계속 좀 올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국내 부동산 경기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경착륙 갈 거냐 연착륙 갈 거냐에 따라서 국내 상황 자체는 상당히 조금은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다행스럽게 1분기 쪽에 좀 모멘텀 자체가 몰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의 변수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국내 경기 사이클 여전히 안 좋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출하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되면 최근 반등했다가 다시 꺾이는 조금 이제 저점을 좀 타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1분기, 2분기 초에 좀 국내 경기도 바닥을 좀 예상하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 자체가 결국 반등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또 무엇보다도 대중 반도체 수출, 대중 수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것이 결국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경기 사이클의 모멘텀을 상당히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는 다른 것보다는 중국 쪽의 회복에 기댄 국내 금융시장 또는 경기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아마 다다음 주 중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리포트를 저희가 좀 발행할 예정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주택시장의 주택시장 소비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급락한 더더구나 그 서울 지역의 그 주택 구매 지수, 그러니까 어떤 소득 대비 이제 대출 가능 소득으로 이제 보는 이 부담 지수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 그러니까 과거 정책금리 5%가 넘을 때보다도 지금 부담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주택을 구매할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쉽게 진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정책금리 올리는 부분 아무래도 1월 달에 금리를 25pp 올리고 나서 결국 종료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또 정부도 이제 각종 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의 연착륙을 사실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나마 좀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와 관련돼서는 뭐 대외 환경 자체는 상당 부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이 또 국내 경기의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높다라고 보는데 관건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에 좀 달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자체를 좀 주목하자라는 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내외적인 국내 경기 또 대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쪼록 올 상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국내 경기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어떤 그러한 국면이 나타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